네, 2023년 2월 12일 성화부 희망누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희망 나눔 주제는 바로 사랑의 힘이 되겠습니다. 네, 사랑이 뭘까라는 부제를 좀 붙여봤는데요. 제가 제 아는 친구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자인데요. 갑자기 이제 어느 날에 학교 도서관에서 모르는 남자가 말을 걸었대요. 저기 혹시 이렇게 말을 걸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라고 했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처음 보는 그 사람한테 그 여자애가 한 대답이 네, 좋아요 였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꽤나 잘생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 끝나고 반에서 같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이제 사귀게 돼가지고 둘이 주말에 공원에 놀러 갔는데 남자애가 직접 샌드위치를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완전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맛있게 먹은 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돗자리에서 이렇게 공원이었으니까 잠이 들었대요. 자다가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그 남학생이 남자친구가 옆에서 책을 읽고 있더래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있는 남학생의 모습을 본 여학생이 건넨 말이 뭐였냐면 누구세요? 였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여학생은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잊혀지는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예스24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스타식,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식 광고 어거를 좀 끌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라는 영화의 예고편 내용입니다. 소설이 원작이고 한국에서도 개봉을 해서 꽤나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 영화를 좀 보고 왔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생각할 거리가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이 영화의 여주인공인 희노라는 사람은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사고 이전의 기억들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자신한테 어제 있었던 일을 전하는 거죠. 이게 일상입니다. 그런 여주인공 앞에 우연히 나타나게 된 이 남자 주인공, 잘생겼죠? 원래는 가족들이랑 선생님 그리고 이제 가장 친한 여자 주인공의 친구 한 명만 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아까 그 공원 사건 이후로 남자 주인공 또한 이 기억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참 대단한 게요, 그 상황에서 남자 주인공이 건네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희노의 매일을 어떻게든 즐겁게 만들어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녀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친구가 물어보니까 그러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이상의 스토리는 스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사랑이란 뭘까를 되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관심이 있으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관을 나오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영화긴 하지만 도대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길래 이런 게 가능할까?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능하실까요? 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네, 셰익스피어가 남긴 명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말이 다소 좀 차별적인 발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포인트는 여성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강력하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요, 과학적으로도 좀 증명을 할 수 있답니다. 미국의 이제 버지니아 주에 있는 리치몬드 대학교라는 곳의 신경과학과 킨슬리 박사라는 연구팀이 쥐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어미가 되기 전, 새끼를 가지기 전에 쥐의 뇌를 촬영해서 분석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그 임신 전후로 뇌의 많은 부분에서 모양이랑 크기가 변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출산한 어미 쥐가
이전보다 더 용감해지고 먹이를 찾기 위해서 5배나 더 빨리 움직이고 공간 지각력도 향상이 되었다, 이런 사실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킨슬리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를 위하는 모성애는 여성의 힘을 강화하기도 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의 힘인 거죠. 이렇게 물리적인 힘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있죠. 사랑을 하더니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고, 이런 거요. 이것도 충분한 사랑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사례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사실 저희 아버지 얘기인데요. 저희 아빠는요, 굉장히 불같으신 분입니다. 아주 뜨거운 성격의 소유자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화가 나시면 엄청 무섭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면허를 따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운전 연습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긴장을 했는데요, 고속도로 타고 좀 달리니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운전할 때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겁먹었을 때보다 실력에 비해서 자만했을 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선을 이렇게 바꾸는데 옆좌석에 앉아 계시던 아빠가 브레이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전 들어가면서 아니 공간 널널한데 왜 그러시지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오는 트럭을 못 보고 그대로 쾅 하고 이제 박아버린 겁니다. 사고가 난 거죠.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멍하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이렇게 먼저 들었냐면, 아빠 화내시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신도 차리기 전에 현실 부정하고 있을 때 쏜살같이 차에서 내리시더니 아버지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운전 연습 시켜주다가 실수로 아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렇게 사과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이게 내가 알던 우리 아빠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상대 기사분께서 내 차는 오래된 트럭이라서 괜찮아요, 근데 그쪽 차가 아주 고장이 나버렸네 하시면서 괜찮아 하면서 그냥 가셨어요.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앞쪽 범퍼랑, 아버지 차였거든요, 앞쪽 범퍼랑 라이트가 다 깨졌더라고요. 바로 차는 수리를 맡기셨고요. 그렇게 저는 좀 우울해진 상태로 혼자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시더라고요. 아버지셨습니다. 혼내려고 오셨나? 이랬는데 대뜸 야, 밥 안 먹었지?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 근처에 있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낙지볶음 가게에 데려가셔가지고 밥을 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가 원래 어려운 데다, 아빠도 긴장하면서 가는 구간인데 내가 운전했어야 되는데 아빠가 너를 너무 믿어서 연습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맡겨버렸다, 그러니까 아빠 탓이다, 액땜했다 생각하고 기운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불같은 성격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참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많이 얻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그래놓고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하면서 이제 1시간 정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강인한 아빠의 이미지와는 다른 아주 온화한 모습이 참 감사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사랑의 힘이겠죠. 이런 거 보면요, 사랑의 힘은 누군가를 위할 때 발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힘은 내가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것을 기꺼이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하늘부모님 성의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심플하지만 딱 맞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역시도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해 주시고 위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셨죠, 서로에게. 이 문선명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자서전의 목차 챕터 중에서 참 착하고 귀한 당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파트는 바로 아내 되시는 한학자 총재님에 대한 내용이 쓰여져 있는 파트입니다. 매일같이 바쁘게 이제 사시느라고 하루에 한 2-3시간밖에 잠을 못 주무시는 남편한테 맞추려고 아내 또한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20년 동안 14명의 자녀를 낳고 기르셨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그럼에도 일평생
불평 한번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 말씀에서 얼마나 이 문선명 선생님을 위하시는 한학자 총재님이신가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요 머리도 평생 아내가 직접 깎아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내의 이발 솜씨가 세계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짜 솜씨가 뛰어나신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 문선명 선생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머리를 가장 잘 잘라주시는 분이 한학자 총재님이시기 때문이겠죠. 나이가 이제 점점 많아지시면서 문 선생님께서 아내에게 해달라는 것이 많아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 선생님께서 발톱 좀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선뜻 발톱도 깎아주셨대요. 그러면서 분명 내 발톱인데 내 눈에는 잘 안 보이고 아내 눈에 더 잘 보이는 게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어린 시절에 제 귀를 파주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밤에 갑자기 일로 와봐 하시더니 이렇게 무릎을 탁탁 두드리시더니 여기 누워 하시면서 이제 귀이개로 귀를 막 파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무릎이 참 되게 편했다라는 느낌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를 잘라주고 발톱을 잘라주고 귀를 파주는 되게 사소하지만 작은 행동은 사실 상대를 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없다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랑의 힘은요 사실 훨씬 더 강력한 이런 사소한 것들뿐만 아니라 훨씬 강력한 무언가를 이뤄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게도 만들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제자분의 이야기인데요. 어린 청년이었던 굉장히 젊은 두 분의 제자분이 계시대요. 네, 근데 그 제자분께서 1998년도에 결혼을 할 때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필을 구하게 되는데 일본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보자마자 하필이면 일본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셔가지고 강제 노동을 하신 분이었대요. 어찌나 일이 당시에 힘들던지 죽음을 무릅쓰고 탄광을 탈출해가지고 한 몇십일 동안 막 굶주리면서 걷다가 겨우겨우 부산 가는 배를 얻어 타고 가까스로 고국으로 돌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대한 징후가 그냥 하늘에 닿을 정도인 거죠. 그런 분이 아들이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불효막심한 놈, 우리 집 족보에서 빼버리겠다. 그러면서 절대로 나는 우리 집에 원수나라 여자를 들일 수가 없다. 당장 데리고 사라져라. 뭐 집을 나가든 죽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청년의 아버지와 같은 나이대 어른분들은요, 뭐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 사실로 인해서 오랫동안 쌓인 어떤 국가 간의 깊은 골이라는 게 그만큼 해소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요, 이 일본 신부랑 결혼을 해서 고향집으로 신부를, 며느리죠,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문도 안 열어주셨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구박을 하는 겁니다. 사는 동안. 그때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니네가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줄 모르고 우리 집에 시집 왔냐? 이런 말을 건네셨대요. 또 명절에는요,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일본인 며느리를 옆에다 앉힌 다음에 자기가 이 탄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하셨대요. 그때마다 며느리가 아버님, 제가 일본을 대신해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참 억울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한풀이가 막 지겹도록 반복이 되는데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없이, 여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머리를 조아렸다. 네, 그런 며느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삽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의 구박이 잦아들었어요. 깜짝 놀란 주위 사람들이, 아니 어르신 요즘은 왜 그렇게 며느리한테 다정하세요? 일본 여자인데 밉지 않으세요? 하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이젠 안 미워. 그러면서 내 마음속 한이 다 풀렸다. 이 아이 덕분에 내 한이 다 풀렸다. 이제부터는 내 며느리니까 예뻐해야지 라는 말씀을 건네셨대요. 이 며느리의 남편에 대한 또 시아버지에 대한 사랑, 위하는 마음이 양국 간의 역사적 갈등까지도 이겨내게 만든 겁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본인들의 죄를 며느리가 대신 갚아준 것이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요, 이것이 인류가 평화세계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위하는 마음, 사랑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사랑의 힘은요, 쉽게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기꺼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라는 분 혹시 아세요? 소통 전문 강사, 아주 뛰어난 강의 실력을 가지신 그런 교수님이시거든요.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독자가 거의 한 100만에 육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한테 한 여성분이 고민을 보내와요. 사연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이직을 막 많이 하다 보니까 연봉은 점점 내려가고, 뭐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축 처져 있는데 보기가 참 안쓰럽더라. 사실 자기도 많이 힘들다, 맞벌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힘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보내왔어요. 근데 이에 대한 김창학 교수님이 답변을 이렇게 주십니다. 본인도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힘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아내분의 존재만으로 남편은 힘을 얻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마 실제로 남편분은 이런 아내분의 존재만으로, 힘내라는 한마디만으로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자신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남편한테 힘을 주고 싶어하는, 위하는 마음, 이런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남편한테 큰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힘인 거죠. 처음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 기억나시죠?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입니다. 이 여주인공 희노는요, 사실 매일같이 절망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눈을 뜨는 순간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어제 써놓은 일기가 없으면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 그냥 혼자 남겨진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매일 아침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하루죠. 근데 그런 여주인공이 오늘 하루를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 그거에 더해서 기쁘게 웃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자신을 위해 주는 남자 주인공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비록 내일 아침이 되면 이 기억이 잊혀질지라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너의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미야 토오루라는 남성의 사랑이, 남자의 사랑이 그녀를 살게끔 만듭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것, 그것이 사랑의 힘인 것 같고요. 그 사랑의 힘은 굉장해서 절망스러운 오늘 하루를 헤쳐나갈 원동력이 되어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대가 누구든지 위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일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반대로 위해준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삶에 커다란 원동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동력이 되어줄, 내가 사랑하는, 또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다 함께 희망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주 희망누리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1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